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길에 쓰러졌던 80대 남성이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전북에서 발생한 더위병 환자만 27명에 이릅니다. 학교 급식 종사원들이 찜통 같은 조리실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신도심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들이 임대업에 쓰이고 오수까지 배출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GM 사장이 다음 달에 군산에 오기로 하면서 폐쇄된 군산 공장의 활용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폭염 속에서 풀을 베던 노인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올여름 들어 전북에서 발생한 첫 온열 질환 사망 사고입니다. 네, 온열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망 위험이 큰 열사병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전조 증상을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어제 오전 11시쯤 84살 정모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땡볕 아래서 풀을 베다가 변을 당한 건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잠깐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쉬다가 전동차를 타는 과정에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좀 약간 누워 있는데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잃은 것이죠. 사고 당시 이곳의 기온은 오전에 벌써 30도를 훌쩍 웃돌 정도로 불볕더위였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지열을 재보니까 54도가 기록됩니다. 온열 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 사고 같은 열사병입니다. 체온 유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며 40도 이상 고열로 의식을 잃게 되고 적절한 치료가 뒤따르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험해서입니다. 전조 증상은 두통과 피로감, 메스꺼움, 갈증 등인데 참을 수 없을 정도라면 곧바로 병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 여름 들어 전북에서 온열 질환을 겪은 환자 27명 중 절반가량이 더위에 취약한 60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고온에 적응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저하되어 있고 고령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돼 있어서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더운 시간대엔 되도록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수시로 시원한 물을 얼굴과 뒷목에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런 날씨에 학교 급식 종사원들은 찜통 조리실에서 매일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한 불을 사용하는 조리실의 온도는 50도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급식 종사원의 안전을 고려한 작업 환경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 1,400명의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급식 조리실입니다. 오전 10시가 막 넘은 시간이지만 조리실에 들어서자 열기로 후끈 달아오릅니다. 위생 모자에 긴팔옷, 고무 장갑과 고무 장화를 신은 조리원들은 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기에 국을 끓이거나 식재료를 튀길 때면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조리실 내 냉방 기구라곤 에어컨 한 대와 대형 선풍기 한 대가 고장입니다. 교육 공무직 노조가 급식실 온도를 측정해보니 튀김 요리할 때 작업자 주변 온도는 44도, 식기 세척실 주변은 51도까지 올랐습니다. 사우나가 필요 없죠. 그냥 줄줄 나고 이렇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또 배식을 해야 돼요. 옷에 막 땀이 다 절어있고 땀 냄새 나고. 실제로 지난달 말 대구에서는 부침 요리를 하던 조리 종사원 2명이 열탈진 증상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학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온도, 습도 관리 지침은 있지만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작업 환경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온으로 인해 위험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대처할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찜통 조리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전북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5년간 급식실 시설 확충과 냉난방기 공급에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약 1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학교에 냉난방기를 보급했고요.
올해도 또 추경 예산에 또 약 4억 이상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 공무직 노조는 시설 확충과 함께 폭염 대비 급식 노동자 안전기준 마련, 혹서기 권장 메뉴 선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가 2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폭염으로 어제 하루 54개 축사에서 돼지와 닭, 오리 4만 6천 마리가 폐사해 올여름 폐사한 가축 수가 22만 4,600마리로 늘었습니다. 가축별로는 닭이 21만 3천 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가 10,000마리, 돼지가 740마리였습니다. 전주 만성지구 인근에서 불법 주택들이 임대업은 물론 오수를 배출한다며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전주시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오수 관련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큰 도로가에 위치한 똑같은 모양의 주택들. 지난해부터 건물주가 임대를 내주면서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 20여 명의 합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건물을 지을 당시 건축 허가만 받았을 뿐 아직까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건물에서 임대업을 하는 셈입니다. 문화가 들려서 그런지 몰라도 밤이면 우통을 다 벗고 여기 나와서 길에 나와가지고 앉아있고 서있고 그러니까 분화자들이 좀 위협을 느끼죠. 올 봄에는 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인근 농경지에 배출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이번에는 빗물이 나가는 도로 옆 수로관으로 오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수관에다가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수관에다가 연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자 전주시가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원 서류가 지금 저번 주에 접수가 좀 민원이 있었어요. 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건축 관계자들 알아보고 해서 처분을 내렸어요. 또 사용 승인 없이 오수를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린 뒤 관련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전주시 삼천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66살 박모 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홀로 작업을 하다 5m 아래로 떨어졌다는 현장 관계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과 배출가스 상태 등을 엉터리로 검사한 민간 검사소 7곳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들 검사소가 검사를 일부 생략하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했고 검사의 정확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검사소 7곳은 열흘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주도했던 카워카잼 한국GM 사장이 다음 달에 군산을 방문합니다. 매각과 위탁 생산 등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카워카잼 한국잼 사장이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시민들은 카잼 사장을 대대적으로 환영했고 카잼 사장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Appreciate the great efforts of the Gunsan people in collaborating and helping and to supporting our operations. 하지만 구조조정 전문가로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카잼 사장은 불과 석 달 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를 발표한 것입니다. 너무 그동안 도와준 데 대해서 고맙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철수하거나 하겠느냐. 카잼 사장이 다음 달에 다시 군산을 찾습니다. 새로 취임한 강임준 시장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지만 군산 공장 향방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정부와 한국GM에 군산 공장 매각이나 임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GM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하기로 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 협의사항이 조속히 이행하도록 정부와 GM 측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몇몇 국내외 자동차 업체가 군산 공장 위탁 생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카젬 사장 방문으로 군산 공장 재가동이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 3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상임위 배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예결위에 포함됐으며 민주평화당도 1명을 전북의원에게 배정하기로 해 김광수 의원의 참여가 유력합니다. 국가예산 확보의 핵심인 국회 예결위는 모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도 전북의원 3명이 활동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대표 선거에 나선 최경환 의원은 당의 위기를 새 인물로 돌파해야 한다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였다며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전북의 경제 살리기와 성장 동력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대표 선거는 전북에선 4선의 정동영, 3선의 유상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광주 북구의 초선인 최경환 의원까지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건조된 국내 첫 화학 방제선이 진수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독 가스에 접근조차 어려웠던 해상 유해 화학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부산 인근 해역에서 화학물질을 가득 실은 화물선이 자동차 운반선과 충돌했습니다. 화물선은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지만 유독가스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무려 18시간이 지나도록 화재 진압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군산에서 건조된 국내 첫 화학 방제함 2척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이 같은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500톤 규모의 첫 화학 방제함에는 배 안으로 유해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화학 방제함은 사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사고 선박에 가까이 접근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등을 펼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적재한 선박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박 가까이 접근해서 인명 구조를 한다거나 유출되는 배관의 밸브를 잠근다거나 하는 응급 조치를 하기 위해서 또 실시간으로 8개 유해가스를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했고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할 수도 있어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방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5년 동안 13건의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울산과 여수 인근 해역에 화학 방제함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이 같은 화학 방제선을 장기적으로 6척까지 늘려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해경은 화학 방제함을 서해와 동해, 남해에 균형 있게 배치해 화학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투입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버려지는 동물의 입양, 반환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66%인 유기동물의 입양률과 반환율을 2025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예방접종비,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의 지원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1,880마리인 전주의 유기동물을 1,000마리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이 오늘 고등학생 100명에게 각각 70만 원, 중학생 100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등 모두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출범한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희망을 위해 지금까지 1,700명의 학생들에게 모두 7억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 지회가 암 환자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초청해 나눔 행사와 위문 공연을 열었습니다. 봉사회는 행사에 참석한 100여 명에게 쌀과 라면, 건강식품 등 다양한 선물을 나눠주고 각종 공연을 통해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봉사회는 지난 1986년부터 소년소녀 가장돕기를 비롯해 해마다 두세 차례씩 암 환자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제헌절과 초복인 오늘도 전북 전역엔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매우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완주 35도 등 34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더위 체감 지수는 대부분 위험 수준이고 불쾌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